이 결혼 절대 안 됩니다. 한정식집 룸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장인어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민재 어머니, 당신은 시골에서 분식집 하시죠? 혼자 아들 키우셨고요. 네. 집안은 어떻습니까? 친척은? 재산은? 장인어른,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조용히 해. 나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야. 아버지, 왜 이러세요? 이미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문제지. 우리 집안에 이런 사람이 들어올 줄 알았으면 결혼 자체를 반대했어. 이런 사람이요?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수준이야. 분식집 주인하고 의사 집안이 무슨 인연이 되겠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왜긴 뭐가 왜야.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게 싫어서 그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 당신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진실을.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임이라고 합니다. 올해 62이에요. 새벽 5시면 눈이 떠집니다. 시골 장터 끝자락에서 분식집을 운영한 지 20년이 넘었거든요. 손님이 많은 가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들 하나 대학 보내고 서울 회사까지 취직시켰으니 저로서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내일이 아들 민재 결혼식이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오늘 저녁이 양가 부모님 첫 공식 인사 자리예요. 서울 어느 호텔 레스토랑이라던데 저는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어서 며칠 전부터 마음이 무거웠죠. 가게 문을 열고 밀가루 반죽을 치대는데 손끝이 자꾸 떨렸습니다. 긴장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27에 남편을 잃었으니까 혼자 산 세월이 벌써 35년입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오늘처럼 떨리는 날은 없었어요. 민재 애기는 잘 자랐습니다. 키도 크고 성격도 착해요. 서울 대기업 협력사에서 과장까지 달았으니 엄마로서는 더 바랄 게 없죠. 그런데 문제는 예비 며느리 집안이에요. 강남에 사시는 의사 집안이거든요. 민재가 처음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냈을 때부터 저는 불안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장인어른, 장모님 다 좋은 분들이시래요. 민재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알아요. 아무리 좋은 분들이라도 아들 며느리 볼 때는 다르다는 거요. 더군다나 저는 시골 분식집 주인이고 남편도 없잖아요. 혼자 온다는 게 얼마나 초라하게 보일지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점심때까지 가게를 열었다가 일찍 문을 닫았어요. 집에 와서 옷장을 열어봤는데 마땅한 옷이 없더라고요. 그나마 괜찮은 게 몇 년 전 민재 대학 졸업식 때 입었던 검은색 투피스였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입어봤는데 왠지 더 늙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에이, 뭐 어때? 나 이렇게밖에 못 입는데.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오후 4시쯤 시외버스를 탔어요. 서울까지 2시간 반 걸리거든요. 창밖으로 논밭이 지나가고 산이 지나가고 어느새 높은 건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서울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도시는 참 빠르게 변하더라고요. 민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가끔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어요. 호텔에 도착하니 6시 반이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온 거죠. 로비에서 잠시 앉아 있는데 주변 사람들 옷차림이 다들 화려했어요. 저만 유독 촌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서 자꾸 옷깃을 여미게 되더라고요. 엄마, 왔어요? 민재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옆에는 예쁘게 화장한 예비 며느리 수진 씨가 함께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 씨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착한 애예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착함이 왠지 더 부담스럽게 느껴졌죠. 그래, 수진 씨, 오랜만이네요. 네, 어머니. 오늘 뵙게 돼서 정말 기뻐요. 우리는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약된 룸이었는데 테이블 위에 꽃이 놓여 있고 조명도 은은했어요. 곧 수진 씨 부모님이 오셨는데 첫인상부터 다르더라고요. 아버지는 키가 크고 카리스마가 있어 보였고 어머니는 우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재 어머니시죠? 반갑습니다. 수진 씨 어머니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얼른 두 손으로 악수를 받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제 목소리가 작게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코스 요리였는데 접시마다 음식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배는 안 부르는데 포크와 나이프 쓰는 게 어색했어요. 대화는 주로 아이들이 주도했고 저는 웃으며 듣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민재가 참 효자라고 들었어요. 수진 씨 어머니가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고 뭘요? 그냥 제가 키운 대로 자랐죠. 혼자 키우시느라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위로인지 동정인지 구분이 안 됐지만 어쨌든 고마운 말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수진 씨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결혼식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가정 꾸리도록 저희도 돕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아들이 잘 됐으니 기쁜 일인데 왠지 마음 한구석이 서글펐어요. 호텔을 나와 민재와 헤어질 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 봐요. 응, 그래. 내일 보자.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돌아서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숙소로 향하는 길, 거리는 여전히 밝았고 사람들은 바빴어요. 저만 혼자 멈춰 선 것 같았죠. 핸드백 속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20년 전 모습 그대로였어요. 여보, 내일 우리 아들 장가 가요. 당신도 보고 싶겠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왠지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이면 아들이 결혼하고 저는 진짜 혼자가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쁘면서도 두려웠어요. 그리고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결혼식장은 화려했습니다. 서울 시내 유명 호텔이었어요. 로비부터 천장이 높고 샹들리에가 반짝였죠. 저는 어제 입었던 검은색 투피스 대신 연한 베이지색 한복을 골라 입었습니다. 그래도 주변 하객들 사이에서 제 모습은 소박해 보였어요.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민재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신랑 대기실에서 잠시 쉬라고 했는데 저는 가만히 앉아있기가 힘들었어요. 자꾸 옷매무새를 만지게 되고 손은 무릎 위에서 떨렸죠. 식이 시작되기 1시간 전 양가 부모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호텔 안쪽 작은 라운지였어요. 둥근 테이블에 꽃꽂이가 놓여 있고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먼저 도착해서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긴장한 탓인지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곧 수진 씨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웃으며 인사했고 뒤따라 아버지가 들어왔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도연, 그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각진 얼굴에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눈매가 날카로웠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두근거림이 아니라 두려움에 가까웠죠. 안녕하세요. 민재 어머니시죠?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어요. 저는 얼떨결에 손을 내밀었는데 그의 손이 제 손을 잡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겨우 그 말만 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죠. 그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마치 저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아니, 분명히 알아봤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가 말했지만 그 말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도 알고 그도 아는 거짓말이었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는 수진 씨의 어머니 옆에 앉았고 이도연은 정면에 앉았어요.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자꾸 그쪽으로 눈이 갔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요. 두 집안이 인연을 맺게 돼서요. 수진 씨 어머니가 밝게 말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들려고 했는데 손이 미끄러지면서 물잔이 기울었어요. 물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는 황급히 냅킨을 꺼내 물을 닦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괜찮으세요? 수진 씨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제가 실수를... 어머니 긴장하셨나 봐요. 오늘 같은 날엔 다들 그러시죠. 수진 씨가 옆에서 거들었지만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그때 이도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 어머니 혹시 예전에 어디서 뵌 적 있으신가요? 그 질문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봤어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심장은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런가요? 어딘가 낯이 익어서요.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저를 향했어요. 마치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죠. 여보, 그럴 리가요. 서울하고 시골은 멀잖아요. 수진 씨 어머니가 남편을 보며 웃었습니다. 분위기를 풀려는 노력이 역력했어요. 그렇긴 하네요. 이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내리깔았어요.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럴 수가 없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대화는 계속됐지만 저는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수진 씨 어머니가 뭔가 물어봤을 때도 네, 그렇습니다 정도로만 대답했어요. 민재가 옆에서 걱정스럽게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괜찮은 척했죠. 그러다 이도현이 또 말했습니다. 민재 어머니는 어디 출신이세요? 경상도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도 옛날에 경상도에 잠깐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 말에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러셨군요. 더 이상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언제였더라? 한 25년 전쯤? 그때 일로 잠깐 내려갔었죠. 25년 전.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 씨 어머니가 눈치를 챘는지 남편을 쳐다봤어요.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여보, 옛날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오늘은 아이들 이야기나 해요. 그래요, 그럼시다. 이도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저를 향했어요. 상견례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겨우 중심을 잡고 민재를 따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민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긴장해서 그래. 물도 쏟으시고 많이 떨리셨나 봐요. 응, 그래. 미안하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식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20년 전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그 사람, 이도현,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죽은 줄 알았어요. 아니,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버젓이 나타났죠. 그것도 며느리 아버지로. 시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민재가 입장하고 수진 씨가 들어오고 줄에 말씀이 있었지만 모든 게 흐릿했습니다. 제 눈은 계속 신부 가족석을 향했어요. 이도현은 거기 앉아 있었고 가끔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야. 그런 직감이 들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패백을 드릴 때도 사진을 찍을 때도 저는 제대로 웃지 못했어요. 민재는 계속 걱정했지만 저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핸드백 속 지갑을 꺼내 남편 사진을 봤어요.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도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고 2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제 인생에서 지우고 싶었던 기억. 그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양가 부모님이 다시 만나 식사를 하자는 거였습니다. 신혼여행 계획도 공유하고 앞으로 서로 자주 뵙자는 취지였죠. 엄마, 이번 주 토요일 어때요? 서울로 올라오실 수 있으세요? 그래, 갈게. 저는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다시 이도현을 마주해야 한다는 게 두려웠어요. 토요일 오후 저는 또다시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번엔 아무 일도 없겠지. 그냥 조용히 넘어가겠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 집이었어요.
입구부터 한옥 느낌이 나는 곳이었고 안으로 들어가니 개인 룸으로 안내됐습니다. 먼저 도착한 사람은 수진 씨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어서 앉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곧 민재와 수진 씨가 함께 들어왔고 마지막으로 이도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회색 재킷에 흰 셔츠,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저를 보는 순간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안녕하십니까? 그가 인사했지만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고개를 숙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전체 요리가 나오고 민재와 수진 씨가 신혼여행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희 발리로 가려고 해요. 일주일 정도요. 와, 좋겠다. 날씨도 좋을 때네. 수진 씨 어머니가 밝게 반응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도현은 말이 없었습니다.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저를 몇 번이나 쳐다봤죠. 메인 요리가 나올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이도현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소리가 테이블 위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수진 씨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이도현은 천천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이 결혼 절대 안 됩니다. 순간 룸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내 말 그대로야. 이 결혼은 안 돼. 여보, 갑자기 왜 이러세요? 수진 씨 어머니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민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인어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앉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이도현은 민재를 쳐다보지도 않고 저만 봤습니다. 민재 어머니, 당신은 시골에서 분식집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혼자 아들 키우셨고요. 네. 집안은 어떻습니까? 친척은? 재산은?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칼로 베는 것 같았어요. 장인어른,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 나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야. 이도현은 여전히 저를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이미 결혼했잖아요. 수진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문제지. 우리 집안에 이런 사람이 들어올 줄 알았으면 결혼 자체를 반대했어. 이런 사람이요?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민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손을 꽉 쥐었을 뿐이었습니다. 민재 씨,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집안 배경을 보면 우리 수준하고는 안 맞아. 수준이요? 지금 수준 타령을 하시는 겁니까? 그래, 수준이야. 분식집 주인하고 의사 집안이 무슨 인연이 되겠어? 처음부터 맞지 않는 결혼이었어. 수진 씨 어머니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요. 이미 끝난 일이잖아요. 끝난 게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어? 이도현은 민재를 쳐다봤습니다. 이혼해. 지금이라도. 뭐라고요? 민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혼하라고. 우리 딸은 더 나은 사람을 만나야 해. 아버지, 수진 씨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이도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왜긴 뭐가 왜야.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게 싫어서 그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 당신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재가 테이블을 쾅 쳤어요. 장인어른, 지금 선 넘으셨습니다. 선을 넘은 건 당신들이야. 처음부터 이 결혼은 말이 안 됐어. 그럼 왜 결혼식 때는 아무 말 안 하셨습니까? 그때는 몰랐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엄마, 민재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민재야, 괜찮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엄마, 가지 마세요. 아니야, 나는 가야 해. 저는 핸드백을 들고 룸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수진 씨 우는 소리, 민재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밝았고 사람들은 웃고 있었어요. 저만 혼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 이럴까? 왜 나한테 이러는 걸까?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재였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어둠 속으로 들어갔어요. 창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이도현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당신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저는 정말 잘못된 존재일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현관문을 열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숨소리만 고요히 들렸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당신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이도현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무리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일 위쪽 선반에 오래된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죠. 상자를 내려 바닥에 앉아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20년 전, 30년 전 사진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민재가 갓난아기였을 때 사진, 그리고 손이 멈췄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저와 남편 그리고 낯선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이도현이었습니다. 25살쯤 됐을 그때의 모습이었죠.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만 눈매는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사진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어요. 왜 이 사진을 아직 간직하고 있었을까? 버렸어야 했는데, 오래전에 다 없앴어야 했는데, 그런데 차마 버리지 못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연필로 쓴 글씨가 있었어요. 1998년 7월 부산. 그 여름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사업 때문에 부산에 잠깐 내려갔을 때였어요. 그때 이도현을 처음 만났습니다. 남편의 사업 파트너였죠.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였습니다. 남편을 속였고 돈을 가로채고 결국 사라졌어요. 남편은 빚더미에 앉았고 그 충격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죠. 빚을 갚으며 아들을 키웠어요. 2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것도 며느리 아버지로.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찍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겨우 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가 지금 갈게요. 장인어른 너무 심하셨어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민재야, 엄마, 울지 마세요. 제가 다 괜찮게 만들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았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만 가득했죠. 다음 날 아침 민재가 집에 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아들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잠 못 주무셨죠? 괜찮아. 넌 어떻게 왔어? 수진이랑 같이 왔어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거실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민재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장인어른 설득할게요. 분명히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 너희 장인어른 말이야. 엄마를 알아. 민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옛날에 알던 사람이야. 아주 오래전에. 그게 무슨...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그 사람 때문이야. 민재가 굳어졌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이야. 그 사람이 너희 아버지를 속였어. 사업 자금을 빼돌렸고 아버지는 빚더미에 앉았지. 그 충격으로 사고가 난 거야. 그럴 리가 없어요. 장인어른이 그런 사람일 리가. 민재야.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결혼 엄마 때문에 안 되는 거면 포기해라. 뭐라고요? 너 행복해야지.
엄마 때문에 수진이랑 헤어질 순 없어. 엄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수진이 사랑해요. 그리고 엄마도 사랑해요. 둘 다 포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반대하잖아. 그럼 설득하면 되잖아요. 안 돼. 그 사람은 절대 마음을 안 바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민재야, 엄마 말 들어. 이혼해. 지금이라도. 싫어요. 절대 안 해요. 민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는 왜 그래요? 왜 자꾸 포기하라고 해요? 너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해요. 민재야, 엄마, 전 엄마 편이에요. 항상 엄마 편이었어요. 근데 왜 엄마는 저를 믿지 않으세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믿어. 엄마는 너를 믿어. 근데 뭐예요?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될까봐 그래. 민재가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앉았어요.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엄마는 제 전부예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 민재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 민재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저도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는 집을 나갔습니다. 엄마, 저 서울 가서 장인어른이랑 한번 제대로 얘기해 볼게요. 분명히 해결할 수 있어요. 민재야, 위험해. 그 사람은 괜찮아요. 전 어른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아들이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봤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민재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분식집 문도 닫고 집에만 있었어요. 핸드폰만 붙들고 앉아 있었죠. 민재야, 어디 있어? 엄마한테 연락해.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초라했어요.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이렇게 무너져 있을 수는 없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해. 민재를 위해서라도. 거울 속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예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 담긴 눈빛이었죠. 저는 천천히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안쪽에 넣어뒀던 검은색 코트를 꺼냈어요. 서울로 가야 했습니다. 이도현을 직접 만나야 했어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 저는 요양병원에서 일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생활비를 벌어야 했어요. 간병인 자격증을 따고 밤낮으로 일했죠. 민재는 아직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새로운 환자가 입원했어요. 20대 초반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서 의식이 없었죠. 제가 그 환자를 담당하게 됐어요. 환자의 아버지가 이도현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들 하나를 끔찍이 아꼈죠. 매일 병원에 와서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간병인분, 제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그가 저에게 말했어요.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밤새 환자 곁을 지키며 상태를 확인했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이 왔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어요.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심박수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비상벨을 눌렀죠.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어요. 응급처치가 이루어졌지만 환자는 결국 그날 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도현이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아들아, 아들아. 그 울음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런데 며칠 뒤 병원 측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윤정임 씨, 그날 밤 환자 상태를 제때 보고하지 않았죠? 아닙니다. 즉시 비상벨을 눌렀어요. 기록상으로는 늦게 발견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모든 책임을 저에게 떠넘겼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날 밤 당직 의사가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걸, 응급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걸, 병원은 그 사실을 숨기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해고됐어요.
그리고 이도현에게서 소송을 당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들을 죽였어. 법정에서 그가 소리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은 저를 보호해주지 않았고 변호사를 구할 돈도 없었어요. 결국 저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벌금형이었지만 제 인생은 무너졌어요. 남편은 그 충격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 남편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사업은 더 기울었어요. 빚이 쌓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빚과 아들을 안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분식집을 시작했고 20년을 그렇게 살았죠. 이도현도 저를 잊었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니, 잊어줬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저를 알아본 순간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분노와 증오가 담긴 눈빛이었죠. 그는 아직도 저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죽인 사람으로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눈물이 흘렀어요. 모든 게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20년 전 그 사건이 지금 제 아들의 결혼을 파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제가 환자를 제때 발견했다는 것을, 병원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저는 피해자였어요. 이도현도 피해자였습니다. 우리는 같은 사건으로 모든 걸 잃었어요. 그는 아들을, 저는 남편을.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미워했습니다.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는데도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이제는 말해야 해. 진실을.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민재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밝혀야 했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재에게서 연락이 온 건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엄마, 서울로 올라오실 수 있으세요? 급한 일이에요.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설명 못해요. 빨리 와주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불안했지만 저는 즉시 짐을 쌌습니다. 서울로 가는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민재가 다친 건 아닐까? 약속 장소는 수진 씨네 집이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였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민재가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들어오세요. 거실에는 수진 씨와 수진 씨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도현도 있었습니다.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니. 수진 씨의 어머니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표정은 심각했어요. 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도현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의 얼굴이 이전과 달랐어요. 핏기가 없었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수진 씨 어머니가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민재 씨가 제게 20년 전 이야기를 했어요. 요양병원에서 있었던 일 말이에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당시 병원 기록을 다시 확인했어요. 제 병원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할 수 있었거든요. 수진 씨 어머니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먼저 CCTV 기록입니다. 당시 병원 복도에 설치된 카메라 영상이에요. 노트북 화면이 켜졌어요. 흑백 영상이었습니다. 복도를 걷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20년 전 젊은 시절 모습이었죠. 환자실로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황급히 나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여기 타임스탬프를 보세요. 오후 11시 47분. 윤정임 씨가 환자실에 들어갔어요. 화면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1시 52분. 5분 만에 뛰쳐나와 간호사실로 달려갔습니다. 영상 속 제가 간호사실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즉시 비상벨을 눌렀다는 증언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수진 씨 어머니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기록에는 다르게 나와 있어요. 환자 발견 시각이 자정 15분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조작된 겁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늦춰 기록했어요. 이도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당시 당직 의사 기록을 찾아봤어요. 수진 씨 어머니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상호 의사. 그날 밤 당직이었는데 출근 기록이 오후 11시예요.
그런데 실제로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자정 넘어서였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주차장 출입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차량 번호로 확인했습니다. 김상호 의사 차가 자정 10분에 들어왔어요. 테이블 위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즉, 윤정임 씨가 비상벨을 눌렀을 때 당직 의사는 병원에 없었던 거예요. 늦게 도착해서 응급처치가 늦어졌고 환자는 결국 수진 씨 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도현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은? 네, 제때 치료받았다면 살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왜 병원은 기록을 조작한 겁니까? 민재가 물었어요. 병원장이 김상호 의사를 보호하려 했던 것 같아요. 김 의사는 병원장의 조카였거든요. 조카요? 네. 그래서 책임을 간병인에게 떠넘긴 겁니다. 윤정임 씨는 힘없는 사람이었고 병원은 그걸 이용했어요. 이도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걸어가더니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어요. 20년. 그의 목소리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잘못된 사람을 원망했군요. 장인어른. 민재가 일어섰지만 이도현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윤정임 씨. 그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제가 CCTV를 봤을 때 당신이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을 본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환자실에서 뛰쳐나오는 당신을 보면서 저는 당신이 도망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군요. 당신은 우리 아들을 살리려 했던 거였어요. 이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당신을 증오했는지 아십니까? 20년 동안 잊으려 했지만 잊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혼식장에서 당신을 봤을 때 모든 게 되살아났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당신을 괴롭혔습니다. 당신 아들의 결혼까지 망치려 했어요. 복수하고 싶었으니까.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도현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복수한 상대는 엉뚱한 사람이었어요.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었는데 병원장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민재가 물었습니다. 이미 은퇴했어요. 하지만 제가 찾아냈습니다. 주소도 확보했고요. 수진 씨 어머니가 대답했어요. 법적 조치를 취할 겁니까? 그건 수진 씨 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윤정임 씨께서 결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피해자는 어머니시니까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0년.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제가 뭔가 잘못했다고 환자를 살리지 못했다고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저를 버렸고 이도현은 저를 증오했죠. 시간을 주세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그러세요. 충분히 생각하세요. 수진 씨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도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는 민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진실이 밝혀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일주일 후 이도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정임 씨 뵐 수 있을까요?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어디서 뵐까요?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틀 후 이도현이 제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린 그는 여전히 단정했지만 얼굴은 수척해 보였어요. 손에는 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시겠어요? 아닙니다. 밖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현관 앞 작은 마당에 섰어요. 저도 나가서 그와 마주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윤정임 씨,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 병원장을 찾아갔어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직접 찾아가셨어요? 네. 따지고 싶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는지, 왜 윤 씨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웠는지,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엔 부인했어요.
하지만 증거를 보여주자 결국 인정했습니다. 자기 조카를 보호하려 했다고 그게 최선이었다고 변명하더군요. 이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네? 20년이에요. 20년 동안 제가 증오한 사람은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들을 죽였다고 당신이 도망쳤다고 믿었어요. 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근데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당신은 우리 아들을 살리려 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 봤는지. 이도현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도현 씨,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뻗었어요. 일어나세요. 왜 이러세요? 아닙니다. 제가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윤정임 씨, 용서를 구합니다. 당신에게 한 모든 행동, 당신 아들에게 한 모욕, 그 모든 것을 사과합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당신은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였어요. 저와 똑같은 피해자였는데 저는 당신을 가해자로 만들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제발. 저는 그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습니다. 윤정임 씨,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 아들은 살아있어요. 제가 그 아들의 행복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었어요. 이도현 씨, 일어서겠습니다. 하지만 제 사과를 받아주십시오. 그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를 쳐다봤어요. 20년 전 법정에서 저를 노려보던 그 사람, 결혼식장에서 저를 모욕했던 그 사람이 지금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미안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제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20년 동안 자책했거든요. 혹시 제가 조금만 더 빨리 움직였다면,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봤다면 환자를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요.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 잘못이 아니었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안도보다 분노가 먼저 왔어요. 왜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었을까? 왜 진실을 숨겼을까? 이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둘 다 피해자였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며 20년을 살았어요. 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는 그만 미워하고 싶어요. 윤정임 씨, 용서할게요. 이도현 씨도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20년의 무게가 천천히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드리고 싶습니다. 이도현이 봉투를 건넸어요. 이게 뭔가요? 당시 재판 기록과 병원 기록입니다. 제가 다시 조사해서 정리했어요. 그리고 제 변호사와 상의해 봤는데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심이요? 네. 당신은 억울한 판결을 받았어요. 그걸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럴 순 없어요.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민재 씨와 우리 딸 결혼 다시 축복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반대한 건 잘못이었어요. 두 아이는 서로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제가 막을 이유가 없어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이도현이 차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그 말에 저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네, 가족이죠. 며칠 후 양가가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민재네 집에서 만났어요. 분위기는 전과 달랐습니다. 무겁지 않았고 어색하지도 않았어요. 이도현이 민재와 수진 씨 앞에 섰습니다. 민재 씨, 수진아. 네, 아버지. 저번에 제가 한 말들 정말 미안했습니다. 이도현이 고개를 숙였어요. 민재 어머니께 한 모욕,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한 것 모두 제 잘못이었습니다. 아버지, 수진 씨가 울먹였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도현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더 감사하지. 좋은 사위를 얻었으니까. 수진 씨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자주 뵈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요. 네, 그러죠.
저도 그녀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2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평화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재가 말했어요. 엄마 행복하시죠? 응, 행복해. 저도요.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20년의 어둠이 걷히고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 사진을 꺼냈어요. 여보, 다 끝났어요. 이제 마음 편히 쉬세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결혼식 날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제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데 민재가 저를 맞이했어요. 엄마, 오늘 정말 멋지세요. 그래? 괜찮니? 저는 새로 맞춘 한복을 입었어요. 연보라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였습니다. 수진 씨 어머니가 함께 골라준 거였죠. 엄마, 혼주석으로 가세요. 제가 안내할게요. 혼주석. 전에는 그 자리가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당당히 앉을 수 있었어요. 이도현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도 한복을 입었더라고요. 윤정임 씨 오셨습니까? 네, 이도현 씨. 우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수진 씨 어머니가 옆에 앉으며 웃었어요. 두 분 다 멋지시네요. 식이 시작됐습니다. 줄의 말씀이 끝나고 양가 대표 인사 시간이 왔어요. 이도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부 아버지 이도현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도현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 옆에 계신 분이 신랑 어머니이십니다. 윤정임 씨. 하객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이분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는 없었을 겁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분은 진실을 지키신 분입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저는 이분을 존경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해서 이도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윤정임 씨,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제안이요? 우리 같은 피해자들을 돕고 싶습니다. 의료사고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떻게요? 피해자 모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법적 자문도 제공하고 정서적 지원도 하고 싶다. 저는 자금을 대고 윤 씨는 경험을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함께하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매달 한 번씩 모임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5명이었는데 점점 늘어나 20명이 넘었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나눴고 이도현은 법률 상담을 도왔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제가 말할 때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 씨가 아기를 낳았어요. 건강한 남자아이였습니다. 돌잔치 날 저는 또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잔치는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하객들이 가득했고 아기는 한복을 입고 돌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안아보세요. 수진 씨가 아기를 건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어요. 작고 따뜻했습니다. 우리 손주 예쁘다. 아기가 저를 보며 웃었어요. 이도현도 다가왔습니다. 저도 한번 안아볼까요? 그러세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아기를 번갈아 안았어요. 누군가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할머니 같이 찍으세요. 친할아버지는 없으니까 세 분이서 찍으시면 되겠네요. 저와 이도현, 수진 씨의 어머니가 나란히 섰어요. 가운데는 민재가 아기를 안고 섰습니다.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웃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재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 행복했어. 앞으로도 계속 이러면 좋겠어요. 그럴 거야.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20년의 어둠을 지나 이제 빛 속에 서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그날 찍은 사진을 봤어요. 스마트폰으로 민재가 보내준 사진이었습니다. 저와 이도현이 아기를 사이에 두고 웃고 있었어요. 가족이구나. 피로 맺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진실로 이어진 가족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 봤어요? 정말 예쁘죠? 당신도 보고 싶을 텐데.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나 이제 괜찮아요. 오래 걸렸지만 결국 해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식집 문을 열었어요. 단골 손님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새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네,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네, 좋은 일 많아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 많았어요. 손주도 생겼고, 새로운 가족도 생겼고, 새로운 일도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행복했어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도, 그리고 가족은 피가 아니라 진실로 이어진다는 것도. 저녁 무렵 이도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 주 모임 준비 잘 되고 계시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하죠.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또 새로운 하루가 올 거예요.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비됐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오해와 편견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용서는 새로운 시작을 만듭니다.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진실과 이해로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손지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